옛날 백두산에는 혹독한 겨울날 눈이 부슬부슬 내릴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삼키며 하얗게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었다. 그 추운 풍경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산 정상에는 오래된 소나무 사이에 작은 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절은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언제나 은은한 향기가 은은하고 매서운 바람마다 윙윙거리는 종소리와 섞여 있다. 이곳의 유일한 주인은 불문에서 반평생을 보낸 늙은 스님 현준이다. 그는 명리에 집착하지도 인간에 대해 계획하지도 않았다. 매일 그는 새벽녘에서 일어나 절의 뜰을 쓸고 경전과 명상을 하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산처럼 조용하다. 그가 자주 가는 곳인 절 뒤의 작은 개울만이 물을 나르고 얼음판에 비친 드문 햇빛을 보기 위해 갔다. 하지만 그해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웠다. 새의 발자국을 덮을 정도로 폭설이 내릴 때 하늘은 징조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날 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지나며 뼛속까지 매서운 추위를 동반한다. 현주는 대성전에서 명상을 하던 중 깊은 숲에서 들려오는 허스키한 포효와 바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그것은 성난 포효도 아니고 포식자의 울음소리도 아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절망에 빠진 것처럼 연약하고 단절되어 있다. 작은 등잔을 손에 들고 현주는 그 울음소리를 추적했다. 숲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눈이 더 쌓이고 온 땅이 하얗게 덮여있고 신선한 핏자국만 드러납니다. 갑자기 그는 멈췄다. 그의 눈앞에는 벌거벗은 나무 아래 큰 곰 한 마리가 눈밭 한가운데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것의 거대한 몸뚱이는 두꺼운 눈 속에 거의 묻혔지만 주위에 번져있는 검붉은 핏자국이 뿌연 달빛에 선명하게 비쳤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곰의 눈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눈을 뜨고 현준을 쳐다보았지만 포악함은 전혀 없었고 단지 피곤함과 인내심뿐이었다. 긴 화살이 그의 어깨 깊숙이 박혔고 상처는 응고되었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이 야수지만 여전히 생명입니다. 나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곰 옆에 무릎을 꿇고 화살을 뽑았다. 피가 즉시 쏟아올라 하얀 눈바닥으로 튀었다. 곰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조용한 숲에서 포효를 울렸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 순간 현주는 더 이상 야생동물을 보지 못했다. 그는 백두산의 추운 겨울,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고독한 생명체만을 보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곰은 눈바람이 닿지 않는 낡아빠진 처마 아래 절마당 구석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현주는 정글에서 따온 약초 시술을 이용해 치료했다. 그는 곰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다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깊은 눈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낯설지 않은 영혼과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백두산 전체를 하얗게 뒤덮은 눈보라가 백두산 정상에서 계속 울리고 있다. 밤마다 현주는 절에서 명상을 하고 곰은 어둠 속에 조용히 누워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창백한 달빛은 마치 오래전에 서로 속했던 것처럼 두 생명, 즉 인간과 짐승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점차 곰의 상처가 아물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으로 신음하지도 않고 예전처럼 움직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숲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보름달이 뜨는 밤까지 현주는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는 망토를 걸치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의 눈앞에는 눈 덮인 마당이 텅 비어 있었다. 곰이 사라졌다. 깊은 숲 쪽으로 뻗은 하얀 눈을 배경으로 커다란 발자국만 남아있다.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현주는 가만히 서서 희뿌연 눈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뒤쫓을 생각이 없었다. 생명은 자신만의 길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이곳은 곰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운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백두산에는 아직도 겨울이 이어지고 있다.
현주는 매일 마당에서 눈을 쓸고 대궐에서 경전을 치우며 달빛 아래 명상을 하는 등 변함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그를 파고들었다. 곰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다. 아니, 산악의 별난 침묵. 이곳은 원래 정말 조용하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눈이 내리더라도 항상 메스의 외침과 눈의 무게에 나뭇가지가 휘청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조용하다. 뭔가 어둠 속에 조용히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던 어느 달도 없는 밤, 살을 내는 듯한 찬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절 밖에 조용히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두터운 눈 속에서 한눈이 빛났다. 사람 눈이 아니야. 현준이가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고 있었다. 곰은 아직 실제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평범한 곰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 백두산은 여전히 하늘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고 겨울마다 폭설이 내렸지만 세월은 인간에게 그 흔적을 남겼다. 이제 백발의 늙은 승려인 현주는 여전히 낡은 절에서 고독하게 살고 있다. 그의 삶은 매일 사원 마당을 청소하고 차를 끓이고 불상 앞에서 경전을 숭배하는 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나무 복도에 부는 바람만이 큰 곰이 절 문 앞에 누워 죽었을 때의 먼 겨울을 상기시켜 주었다. 모든 것이 영원히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날 밤까지 맹렬한 폭풍우가 백두산을 덮쳤다. 바람이 솔숲을 지나가고 오래된 절의 지붕을 세게 쳐서 기와가 뿌옇게 울렸다. 눈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바람에 휩쓸려 밤을 새웠다. 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있을 때 현주는 갑자기 손을 멈췄다. 절의 문 앞에는 눈 밑바닥에 무언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빨리 했다. 흔들리는 등불 아래 그는 절 문 앞에 쓰러져 있는 한 젊은 여성을 보았다. 그녀의 온몸이 눈으로 뒤덮였고 검은 의복은 찢어져 피로 흠뻑 젖었다. 하지만 현준이 눈에 띈 것은 어깨 너머로 달려옮긴 흉터, 오래된 흉터. 마치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이었다. 움직이지 않는 여자. 그러나 그녀의 눈은 여전히 뜨고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첫눈처럼 차갑고 얼어붙은 호수처럼 투명하고 이상한 눈. 그렇게 젊은 아가씨, 왜 이런 상황에 처했나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소녀를 부드럽게 들어올려 절 안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호흡은 약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불 옆에 있는 오래된 매트리스에 그녀를 내려놓자 현주는 재빨리 약을 받아 따뜻한 물로 그녀의 손과 목에 난 상처를 닦았다. 그날 밤 내내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울지 않았고 두려움이나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말없이 불빛만 바라보고 있자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무수히 숨겨져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현주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는다. 그는 인간이 경험했던 것과 진정으로 단절될 수 있다고 믿은 적이 없었지만 그는 또한 바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절에 데려간 순간부터 몰랐던 단 한 가지. 그의 운명과 이의로운 절은 영원히 혼란스러웠다. 눈은 그쳤지만 백두산 정상에는 추위가 감돌고 있다. 그날 밤 달은 없었고 하늘에 검은 구름만 떠 있었고 별들의 드문 빛을 가렸다. 차가운 바람이 사원 복도를 통해 불어 바람벨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설하는 절에 머무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여기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매일 그녀는 현준을 도와 청소하고 물을 끓이고 때로는 개울에 가서 약을 따기도 한다. 말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점차 이 외로운 절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그녀는 항상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의 한 손은 항상 작은 단검을 숨겼지만 결코 떠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밤 그것은 실현되었다. 설아가 절의 마당을 쓸고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손을 멈추었다. 깊은 숲에서 눈 밟히는 소리가 났다.
우뚝 솟은 나무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긴 검은 옷을 입고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두 개의 불덩이처럼 빛났다. 마지막으로 나도 찾았다. 조용한 공간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설아는 몸서리를 치며 손이 검자루를 꽉 쥐었다. 바람이 갑자기 더 세게 불어서 그녀의 발밑에 얇은 눈을 쓸었다. 당신은 누구요?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그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다가갔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눈바닥에 깊숙이 박혔다. 절문 앞에서 흔들리는 등불 아래서 그는 천천히 옷깃을 내려 그 위에 천장을 드러내고 어깨부터 가슴까지 이어지는 긴 상처, 현준이 구해준 곰에 묻은 옛 모습 그대로지만 선명한 흉터, 설아의 등줄기를 따라 한파가 몰아쳤다. 동시에 절의 문이 열렸다. 어림없어요. 너는 바로 곰돌이요. 현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눈빛으로 문 앞에 우뚝 섰다. 그는 앞에 있는 남자를 보고 다시 그의 어깨에 있는 흉터를 보았다.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잊을 수 없었다. 진홍색 눈, 고통스러운 포효. 그가 몇 년 동안 달빛 아래에서 보았던 조용한 눈. 옛날 남자나 곰은 미소만 지었다. 고통과 향수가 뒤섞인 복잡한 미소다. 그가 나를 구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돌아간다. 그녀의 빚을 갚기 위해. 바람이 다시 불어서 땅에 쌓인 눈을 쓸어버렸다. 검은 밤은 고요했지만 국면이 바뀌었다. 이 외로운 절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다시 한번 과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백두산 정상에서의 밤은 원래 추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소나무 숲에 쌓인 눈보다 더 추운 것 같았다. 절 문 앞의 등불이 바람을 타고 흔들리면서 서로 마주보는 두 사람의 그림자에 창백한 빛을 던졌다. 설아는 백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가 나타난 순간부터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두려움, 의심,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먼 기억의 한 조각이 그녀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가슴 깊숙이 쑤시는 아픔이 있었지만 닿지 않았다. 지난번에는 그녀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다 잊었죠. 그렇죠? 백년은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책망하지 않고 평온할 뿐이었지만 그 평온함이 설아를 그 어느 때보다 당황하게 했다. 그녀는 윤회를 믿지 않고 전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런데 왜 그가 한 말이 그녀의 심장을 조이게 했을까? 왜? 그의 눈빛을 볼 때 그녀는 마치 다른 생에 그것을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느낄까요?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다. 그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그녀의 입술은 가볍게 떨리고 말을 할 수 없었다. 백년은 설아 앞에 멈춰 섰다. 깊은 숲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의 긴 검은 옷자락을 휘날렸다.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를 떠나지 않았고 시선은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린 것처럼 은연중에 가득했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만졌다. 만약 그녀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나게 해줄게.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땅의 두꺼운 눈층을 휩쓸고 지나갔다. 설아는 몸서리를 쳤지만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몽롱한 이미지 때문이었다. 한 숲이 달빛에 잠겼다. 불같이 빛나는 눈. 약속 하나가 눈 내리는 가운데 울려 퍼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백년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그냥 서서 기다렸습니다. 뒤에서 현주는 사건의 전모를 주시했다. 그의 눈이 가라앉았다. 그는 단순히 우연일 수 없는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운명이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던 진실을 인도하고 있다. 설아조차 마주할 준비가 안 된 사실인 것 같다. 차가운 바람이 사원 마당을 휩쓸고 어두운 밤에 무거운 숨을 몰아쉬었다.
설아는 아직도 100년의 말에 정신이 아찔해 있는데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맹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암살자들은 가면을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바람처럼 빠르게 눈바닥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세 사람을 절들에 에워쌌다. 단검들이 강풍에 흔들리는 등불 아래에서 차가운 빛을 발했다. 설아, 그녀를 데려가세요. 그녀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암살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고 목소리는 쉰 상태였지만 격렬했다. 그러자 백년은 칼을 뽑았다. 그의 칼은 길고 가늘어서 희미한 달빛을 반사한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적을 향해 돌진했다. 누가 감히 그녀를 만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순식간에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신랄하게 울려 퍼졌다. 백년이의 칼은 번개처럼 날카롭고 빨랐으며 칼마다 차가운 살기를 지니고 있었다. 한 암살자는 즉시 쓰러졌고 피가 하얀 눈 밑을 붉게 물들였다. 하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동시에 돌진했다. 설아는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의 손은 부지불식간에 옆구리에 검자루를 조였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 때문이라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에 두근거렸고 그녀가 전에 이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100년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모든 검성과 그의 모든 단호한 동작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싸우고 있다. 서슴지 않고 설아는 칼을 뽑았고 칼날은 눈 내린 하늘 아래 차가운 빛으로 빛났다. 우리가 정말 인연이 된다면 함께 싸우자. 말했다. 그녀는 전투 한가운데로 돌진했다. 백년은 얼핏 기가 막혔지만 이내 빙그레 웃었다. 폭설 속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웃음. 백두산에서의 밤은 결코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의 운명은 다시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의 흐름에 휘말리게 됩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바람이 심하게 비명을 지르며 살을 내는 듯한 한기를 몰아쳤다. 눈송이가 빽빽이 떨어져서 땅 위에 피를 덮었다. 백년과 암살단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검이 바람처럼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각 칼날이 망설임 없이 날카로웠지만 결국 그는 여전히 수적 차이를 거스를 수 없었다. 적의 칼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다. 뜨거운 피가 차가운 눈바닥에 흘렀다. 그러나 백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굳게 서 있고 눈빛은 날카롭고 팔은 여전히 설아를 꽉 조이고 마치 그에게 숨만 돌리면 그녀는 상처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생이든 다음 생이든 나는 여전히 그녀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고하여 눈보라가 치는 공간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다. 설아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두려움은 없었고 가슴 아프도록 확고하기만 했다. 바로 그 순간 땅이 흔들렸다. 봉인된 보이지 않는 힘이 깃든 듯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백년을 감싸고 있던 묘한 빛이 이제 깨어난다. 바람이 그를 휘감아 피 묻은 의복에서 천 조각을 휩쓸었다.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서 주변 암살자들은 뒤로 물러서서 눈앞의 광경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게 했다. 설아는 붙잡고 싶은 손을 내밀었지만 허공만 만졌다.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백년은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소리 하나 없이 그녀의 손바닥에 조용히 떨어지는 순수한 눈꽃 한 송이만 남았다. 그녀는 손에 꽃을 꽉 쥐고 마음이 공허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기억들을 쓸어 담으며 매서운 찬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설아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백두산 정상에서 끝없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조용히 흘러간다. 모든 것이 변했고 겨울만 여전히 그렇게 춥고 인간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눈이 내렸다. 설아는 그 해에 절을 떠났다. 백년이 야릇한 빛으로 사라진 밤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도망만 다니는 소녀가 아니다.
그녀는 야생의 높은 산에서 평원 아래의 분주한 마을까지 방랑했다. 때때로 그녀는 조용히 걷고 때로는 전투 한가운데서 칼을 휘둘렀지만 자신이 왜 참여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무리 발을 들여놓아도 아무리 많은 사건에 직면해도 그녀는 불완전한 약속과 함께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진 그의 남자의 모습을 잊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단풍이 작은 흙길을 덮었을 때 설아는 강가의 한 마을에 머물렀다. 이곳은 낡아빠진 초가지붕, 산발적인 가게들, 바쁜 일상생활 시민들, 이 특별할 것이 없다. 그녀가 지나온 다른 많은 곳과 같은 곳. 하지만 운명이 우연의 일치인 적은 없다. 약을 사러 작은 약국에 들어간 설아는 무의식적으로 두리번거렸다. 나무 선반들이 약초를 가득 채우고 한약 향기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그녀는 약봉지를 들고 있는 손을 내밀었지만 그 동작이 갑자기 멈췄다. 약국 뒤에서는 한 젊은이가 바쁘게 약재를 분류하고 있다. 단순한 갈색 옷차림에 별 볼일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가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자 설아는 몸을 움츠렸다. 하루의 끝에 노을처럼 깊고 옅은 노란색. 그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다시는 그녀를 내 곁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었고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다.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약봉지를 꽉 조였지만 손바닥은 떨렸다. 마치 그녀의 평생이 이 순간을 기다리기 위한 것처럼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단풍잎을 쓸어내리고 하늘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운율을 바꾸었다. 하지만 설아에게 시간은 멈춘 듯했다.